안녕하세요. 데이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한주입니다. 오늘 MVH 코리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VH 코리아가 강보항 마감을 했습니다. 0.38%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사실 오늘 주가 흐름은 뭐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나와야 될 부분들, 그리고 최근 시세 분출이 있었던 부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까지 제가 이런 차트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차트적인 부분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언제쯤 이 제대로 된 실적이 반영이 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 시세 분출을 한 부분에 있어서 미래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이 질문도 있는데, 해당 내용은 사실 이것도 이제 차트를 보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볼 거지만, 결국에는 이 MVH 코리아가 메인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자회사가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자회사가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이 MVH 코리아에 집중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차트 보면서 MVH 코리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VH 코리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보시면은 작년 7월 기준으로 해서 뭐 2차 전지라던가 자동차 산업, 부품주 등등등 다 주가 하락이 계속해서 좀 나온 상황이죠. 그리고 이 MVH 코리아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산업이 좀 부흥을 했을 때는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지만, 이후에는 이제 좀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자리가 좀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당 구간을 좀 살펴보면은 과거에 상장 직후부터 사실 크게 문제가 있었던 시기가 아니면은 해당 자리를 이탈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2018년도 그 말쯤에는 이제 무역 전쟁 이슈가 있으면서 국내 증시가 좀 많이 무너져 있었죠. 그때 이제 조정을 받았었고, 이후에 이제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이렇게 과대한 낙폭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이후에는 사실 이 자리를 이탈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당 자리가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뭐 만약에 이 MVH 코리아가 실적 성장이 좋지 못하고 계속해서 뭐 적자가 나오는 기업이다 라고 했으면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 MVH 코리아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부분을 이 계속해서 이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매출 성장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 역시 꾸준히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손이익도 계속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실적만큼 주가가 사실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PBR을 좀 보면은 0.55배입니다. 작년 기준이니까 현재 주가와 비슷하니까 얼핏 비슷할 겁니다. 현 시점과. 그래서 현재 PBR이 0.55배니까 지금 BPS가 4,958원이죠. 그러면 현재와의 주가 계율이 굉장히 크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과거로 치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현 시점부터 과거 해당 가격대 구간까지니까 21년도 주가 하락이 나오기 직전까지의 그 주가가 원래 이제 해당 주가 가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기업 가치. 그러면은 79%의 이 업사이드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대로 그냥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뭘까요? 수급적인 부분이죠. 돈의 흐름이 이 자동차 부품주로 이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기 가장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이슈가 나왔을 때 좀 뭔가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도 지금 뭐 흐지부지 끝난 상황이고 기대감도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이 기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이제
프로그램 매수라던가 그런 일부적인 이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자리를 그냥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동차 판매에 대해서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은 현대기아차 5월 그 판매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체크를 좀 해봤는데, 뭐 내수 해외 뭐 따질 거 필요 없이 그냥 성장률만 사실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해외 같은 경우는 이 YOY 4.7%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MOM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전월 대비 그리고 전년 대비입니다. 글로벌도 이제 전년 대비해서 1.9% 성장을 했고, 전월 대비해서도 2.8% 성장을 했습니다. 누적 판매량도 현재 전년 대비해서 0.2%, 이 수치 자체가 적지만 0.2% 성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판매량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기아나 현대차를 보면 계속해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부품주만 좀 소외를 받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 자체가 좀 부품주로 옮겨져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제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거는 딱히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 그냥 전반적으로 일단은 현대차가 계속해서 주가 상승이 나와주는지,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시 수급들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뭐 MVH 코리아에 뭐 특별한 이슈가 나온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배당을 좀 강하게 한다라던가, 주주환원 정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한다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생겨진다고 한다면은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부채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좀 축소가 되면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264%면은 좀 많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200% 밑에까지는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도 좀 참고를 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왔었던 이 시세 분출, 이게 지금 아마 이슈를 찾아봐도 여러분들이 안 나올 텐데, 이게 HVAC라고 해서 그 공조 시스템 관련해서 주가가 최근에 강하게 부각이 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사실 주가가 부각이 된 거거든요. 이 어, MVH 코리아가 이 HVAC 핵심 기술 확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공기 조화 설비를 이제 HVAC라고 하는데, 이 공기 조화 설비 전문 엔지니어링 업체인 이 K엔솔에 대해서 인수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MVH 코리아가 관련주로 잠깐 엮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따로 추가적으로 해당 내용으로는 크게 엮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주로 일단은 엮여는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MVH 코리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